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서 충전하고 가시죠.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이유득 이지한 피부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피부과의 지존이시죠. 네, 네,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사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피부과시죠. 맞습니다. 자, 요즘은 그 브랜드 피부과가 굉장히 많으신데 진짜 원조신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몇 년이나 되신 건가요? 저희가 94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아, 네. 지금 만으로 30년 넘겨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근데 예. 94년도면 피부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 94년도에 잡지사 쪽에 보면 뷰티 전문 잡지가 네네. 처음 창간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고 그때 하긴 했지만 네네. 이제 뷰티에 관한 관심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하는 그때여서 저희가 뭐 한 3년은 쫄쫄 굶었는데 한 97년도서부터는 네. 이제 네네. 병원에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 트렌드를 탔던 것 같습니다. 거의 선구자셨네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병원 이름을 딴 화장품까지 출시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 남다른 네. 업적이시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지식. 오늘은 피부 건조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외에도 피부 고민, 탈모 등등 피부와 관련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사연을 주세요. 빨리 주실수록 방송이 끝나기 전에 질문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이고요. YTN 어플과 유튜브 댓글창 무료로 열어두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 겨울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사실은 또 2월, 3월 환절기라 그러잖아요. 피부가 가장 건조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겨울을 이겨내고 이제 또 환절기로 넘어가니까. 네. 그럼 피부 건조증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일종의 질환으로 봐야 합니까? 네, 그 의료보험 질병 코드가 있으니까 질환이 맞습니다. 질환이군요. 네. 네, 피부 건조증에 이르는 피부병 이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피부 건조증이 질환이냐? 네, 맞습니다. 질환인데 그러면 그게 이제 증상이나 뭐 원인이나 이런 것들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왜 피부 건조증이 생기냐 하는 건 가장 먼저는 사실은 체질이죠. 그러니까 그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건조해야 네. 그 증상이 심해질 때 이제 질환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본인의 이렇게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 피부 체질이고요. 그럼 원래 유전적으로 원래 좀 피부가 좀 건조한 사람이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심하면 그게 아토피가 되는 예,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 심한 피부 건조증에서 원래 태생적으로 아주 심한 피부 건조 증상이 이제 그걸 아토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군. 그럼 유전을 제외한 다른 원인은 뭔가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절적으로 이제 건조한 계절이 네네. 있으면 또 이렇게 건조해진다는 것처럼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이제 우리 그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던 거 보면 고온 다습하고 뭐 한대 네네. 건조하고 그렇죠. 이런 거 네네. 배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여름에는 이제 온도도 높고 다습하죠. 습도도 네. 심하고 이러긴 네. 하지만 겨울 되면 아주 추워지면서 같이 이제 건조해지기도 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뭐 11월서부터 뭐 3월까지는 굉장히 이제 건조한 계절이고 또 그때 이제 산불도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건조해서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피부도 같이 건조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좀 예방적인 거를 생각을 해서 원인을 얘기한다면 그 습관 네. 특히 이제 샤워하는 습관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원인 중에서.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우리 습관 우리 예전에 그 고궁에 언제 가보셨어요? 고궁이요? 경복궁. 네, 가봤죠. 왕이- 네. 맞죠? 왕이 사는 네네. 혹시 목욕탕 보셨어요? 따로 못본것 저는 같은데요. 못 본 것 같은데요. 목욕탕 못 못 본것 보셨죠? 같아요. 예, 없어요. 예. 네, 우리 예전에 사극에 보면 네. 그 왕비도 이렇게 어디 헛강 같은 데다가 네네, 뜨거운 맞아요. 물 받아놓고 네네, 이렇게 네. 네네 이렇게 샤워를 네. 하잖아요. 네. 그게 아마 평생 처음 하는 걸 거거든요. 목욕이. 씻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겨울에는 샤워를 안 하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따뜻해질 때 처음 목욕을 하잖아요. 네. 머리도 감고. 네, 네. 그래서 그게 단오죠. 단호 청포물에 네, 머리 네. 감고 하는 거. 아니 그때까지는 목욕을 안 해야 되는. 머리도 안 감고. 네네. 아, 진짜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건조하지 않게 사는데 이게 네. 저희가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집에 목욕탕이 있는 거잖아요. 매일 샤워하는 그게 거죠. 매일 샤워를 하니까 얼마나 건조해지겠어요. 아, 거기다 세제까지 쓰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이제 씻으면 건조하지 않나요? 그럼요. 훨씬 덜 아. 건조해지죠. 네,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이 피부 건조증의 원인이 이렇게 크게 유전적인 요인이거나 뭐 환경적인 네네. 요인이거나 또 있지만 이렇게 우리 이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된 게다가 거죠. 또 네. 시원하게 한다고 뜨끈뜨끈하게. 네, 그러면 더 열탕 가서 반신욕 그렇죠. 한 15분씩 하고 예. 제일입니다. 아, 그러면요. 왜 우울감과 우울증이 다르다고 하듯이 네. 그냥 건조한 피부와 피부 건조증은 좀 더 경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통 피부가 건조하다고 그러면 뭐 각질도 생기고 샤워하고 나면 조이고 뭐 이 정도를 네네. 그냥 피부 건조라고 얘기하고 네네. 피부 건조증이라고 피부 질환 쪽에 네네. 속하면 네.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네. 이제 증상이 있어야 되는 네네. 거죠. 근데 아. 제일 중요한 증상이 간지러움증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피부가 건조해서 증상이 있어서 이제 그걸 긁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피부를 긁게 되면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그쵸. 많이 생겨요. 네네. 그 계속 긁게 네. 되면 네. 그래서 이제 그 피부가 건조한 것뿐만 아니라 간지러운 증상이 추가될 때 그것을 이제 피부 건조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런 증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부위, 우리 몸 전체에서 네. 뭐 특별하게 또 부위가 따로 있나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피부 건조라고 그러면 정말로 건조한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분이 없고 그렇죠. 기름이 없고 이런 맞아요. 부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피부 건조증이 많이 생기는 부위는 이게 주로 말단 부위 그리고 기름샘이 분포하지 않는 부위들에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손, 발, 네. 다리, 팔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도 위쪽보다는 좀 아래쪽에 많이 아래쪽에 많이 생기고 생기고. 이런 식으로 기름샘이 분포되어 있지 않은 부위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씻을 때 좀 너무 세제로 빡빡 씻지 않고 네. 그런 부위 말이죠. 네, 네, 예, 네. 그냥 깔끔을 네, 유지하는 네. 예, 정도로만 그렇습니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네. 근데 너무너무 가려울 때 가려움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은 이게 저희가 쉽게 살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 약국에서 하나 사갖고 계시면 이게 너무 간지러울 때는 약 하나 먹는 것이 먹는 사실은 거. 제일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네. 일단 약을 안 먹고 뭔가를 좀 해결을 해보겠다 하면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게 좀 덜 간지럽게 해요. 그래서 네네. 이제 바디로션 같은 걸 바르는데 정말 간지러울 때는 이제 차가운 거로 뭔가 좀 문지르고 나서 바디로션을 바르거나 예. 아니면 증상이 심할 때는 아예 바디로션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바르면서 시원하게 하고 그걸 또 많이 바르고 이러면 바르면서 좀 간지러운 증상이 훨씬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뜨거운 물 샤워보다는 차가운 물 샤워가 훨씬 더 좋은. 미지근하게 네, 해야죠. 네. 추우면 안 되니까 네. 되게 겨울이니까 뜨겁지 않게 아주 미지근한 물에 간단하게 샤워를 하는 것을 권하고 그리고 샤워 끝나면 바로 뭐 바디로션 당연히 발라주셔야 되고요. 근데 원장님, 근데 우리가 흔히 속설 중에 낮에는 뭐 일상생활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낮에는 못 느끼다가 밤 되면 가려움증이 밤에 심해져가지고 가렵죠. 예. 이게 그 주야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과학적으로도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간지럽다는 거는 사실 이게 증상이 인식의 있잖아요. 영역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간지러운 걸 잘 모르는 못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아.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밤에 이제 집에 조용히. 들어와서 샤워하고 긴장 풀어지고 쉬려고 할 때 간지러운 거죠. 예. 네, 그건 완전히 정신 문제죠. 그거는 약간 원래 이제 네네, 우리 밤에 감정에 더 대한 가려운 것 문제가 같습니다. 되겠네요. 네, 네. 보습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질문들이 또 들어와 들어왔으니까. 있어요. 그 샤워 로션 다음으로 오일을 발라야 하는지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서. 저는 네. 샤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호호바 오일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호호바 100% 오일을 바르니 보습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쓰고는 있습니다. 8767님.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호호바 오일이 보습력도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기 다 닦기 전에 네네. 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때 오일 발라요? 발라주면 그게 오일하고 물하고 같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보습제로는 아주 좋죠. 근데 좀 약간 너무 이게 비싸. 호호바 오일이 좀 비싸니까 되게 네. 얼굴에 많이 쓰지 몸에는 잘 안 쓰게 어휴. 되거든요. 비싸. 네. 왠지 네, 이름이 비쌉니다. 벌써 비싸 보이네요. 비싸. 그럼 일반 보습제, 네, 네. 바디로션. 화장품 이렇게 보면 호호바 오일 들어가 있는 애들은 조금 비싼 애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물기가 있을 때 봐주면 약간 좀 미끈미끈한 그런 감 때문에 예, 조금 사람들이 네, 그렇기는 선호하지 하지만 않는데. 그때 이제 오히려? 보습력이 네, 그때 같이 물기도 좀 흡수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일을 바를 때는 물기가 살짝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네. 3861님은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뭐, 종아리 부위를 원장님 못 보시니까. 이제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종아리 부위에 좁쌀 같은 좁쌀 빨간 같은 반점들이 다다다다다 있고요. 네. 질문은 이겁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생겨서 우울해집니다. 샤워 저녁마다 매일 하는데 대상포진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면역력이 떨어져서라고 하는데요. 유유 이렇게 빨간 좁쌀 같은 게 다다다 붙어 있어요. 다다다다다. 네, 물집은 아니고요. 예, 네. 그거는 진료 보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 이제 답변을 드리기 힘든데 네. 되게 한 달에 한두 번 이러고 나면 아마 혈관성의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혈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여성분이면 생리와 연관된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증상은 간지럽지도 않으면서 네. 붉은색 반점 같은 보기만 거, 중요한 네, 거죠. 예, 반점 같은 그러면은 게 생길 수 있기 광고 때문에 나갈 때 제가 선생님께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잠시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네, 건강을 전하는 주식 건전지. 오늘은 이지함 피부과의 원조 원장님이시죠. 이유득 원장님과 함께 피부 건조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렸고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거는 진료 받으셔야 된다. 네. 네,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 듣다 보면 결국 보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피부 맞습니다. 관리에서. 네. 근데 솔직히 시중에 보습제가 차고도 넘쳐요. 요즘 뭐 무슨 이제 뭐 이른바 이제 뭐 무슨 그 화장품 파는 전문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많은데 네. 솔직히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고 고르지 못하겠어요. 뭐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거다. 보습력이 좋은 보습제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사실은 그냥 뭐 전에서부터 유명했던 브랜드들 네, 네.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든 것들도 있고 뭐 최근에 그 사실 이게 화장품 산업이 한국을 중심으로 발전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한국에서 만드는 보습제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저희 보기엔 뭐를 쓸까냐 그러면 피부과 한번 가셔요. 아, 네, 자기 네. 체질 예, 봐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피부과 한번 가셔서 네. 이제 피부과 가시면 임상 실험이 끝난 그 보습제를 팔아요. 피부과에서 의사의 처방처럼. 처방 의사의 처방처럼. 처방에 의해서 네네. 그래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면 나중에 그 실손보험으로도 다시 받을 수 있고 네. 이러니까 아, 처방되는 네네 거. 그래서 피부과 가는 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 앞에 동네에 아파트 많으니까. 아무데나 다 있으니까 네네. 피부과 가서 보습제를 처방을 받으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죠. 뭐 그래서 그냥 그럼 피부과를 고르시기 힘들 때는 그럴 그냥 때는, 피부과의 진료비 얼마 내시나 한 3,000원 내시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알겠습니다. 진료를 네. 한번 받아보시면 가장 좋을 것 정확하겠네요. 같습니다. 그게. 네. 네. 아, 근데 저 뭐 보습제 못 골라서 왔어요.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병원 아니 가는데. 피부가 건조해서 왔어요. 그렇게. 피부 아. 건조증 한번 슬쩍 한번 보면서. 네네 그러면 제가 됩니다. 그런 네. 그래야 팁이 보험이 부족해서. 됩니다. 네. 자, 9603님, 40대 남자입니다. 피부 간지러움, 좁쌀, 두드러기, 한랭 두드러기, 또 피부에 글씨를 쓰면 피부가 올라옵니다. 알러지약, 정 이런 걸 시중 약국에서 약을 먹는데요. 계속 먹어도 되는지 흡연이랑 상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정의상 2개월 이상 두드러기 증상이 생기면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지금 긁으면 부풀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묘기증. 묘기증. 네, 예. 피부 묘기증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네, 주변에.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는 만성 두드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그냥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보통 알러지약 항히스타민제 드시는데 네. 걔를
이제 증상에 따라서 뭐 하루에 2개, 뭐 3개까지는 안 먹지만 하루 2개 먹냐, 하루 1개 먹냐, 뭐 이틀에 하나 먹냐, 3일에 하나 먹냐, 요거를 이제 그 피부과에 가셔서 처방을 받아서 쓰시면 그 약 먹는 양을 조절을 해드릴 네.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고혈압 약 언제까지 먹습니까? 혈압 떨어질 것 같아요. 평생 먹죠. 먹어야죠. 평생 네, 먹죠. 네. 만성 두드러기도 갖고 있는 거면 평생 드셔도 괜찮은 아, 약이에요. 괜찮은,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처방 받아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다행히 이 피부묘기증 만성 두드러기는 어느 순간이 되면 빨갛게 되기는 하는데 간지럽지 않은 때가 와요. 언젠가는. 분명히 그때가 오니까 네네. 뭐 평생은 아니더라도 그렇구나. 그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는 약을 계속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분 이제 흡연 얘기 하시는데 흡연하고 관련이 상관관계는요? 있습니까? 사실 이제 피부묘기증의 원인은 그 특히 만성 두드러기 아무리 그 알러지 검사를 해보고 이래도 원인되는 물질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보통 피 검사로 해서 뭐 한 100가지 정도쯤 알러지 네. 검사를 하는데 예. 대개는 검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증상은 모른다. 그래서 네. 흡연이 두드러기 안 좋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바는 아니고 이분은 내과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이게 당장 끊으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과 약은 독하다.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거나 하면 전후에는 피부과 약은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과 약이 뭐 간을 해친다든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복용해도 괜찮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피부과 약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이제 언급이 되는 건데요. 네.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다. 하나는 스테로이드 라는 거예요. 호르몬제인데 이 약은 오래 먹으면 뭐 간에도 안 좋고 오래 먹어서 뭐 좋은 약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있고 뭐 몸이 이제 뭐 얼굴이 달처럼 붓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네네. 이제 근데 스테로이드는 그 아주 심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기 네네.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렇게 복용하는 약은 아니에요. 아주 급할 때 잠깐 먹거든요. 네. 무좀약 같은 거. 저희 같은 예. 것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스테로이드 하면 3일 정도밖에 처방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오래 먹어서 걱정을 할 거는 아니다. 아.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약 임신했을 때 전후에 안 좋고 이런 얘기 이제 2번째 얘기인데 대개는 그 약은 여드름 약으로 쓰는 피지 억제제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피지 억제제를 오래 피지 억제제가 비타민 A 종류이기 때문에 네네. 오래 먹으면 간에도 안 좋고 콜레스테롤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있고 네. 특히 이제 기형아 발생 가능성이 네. 있어서 이 임신하기 4주 전에 끊으라고 하는 약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피부과 약은 이 2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약은 특히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경우엔 아주 오랫동안 네. 먹어도 괜찮은 약을 처방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돼요.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겨울 같은 때는 왜 살이 쩍쩍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발 뒤꿈치가 각질 가다 어느 순간에 쩍 갈라지고 나서 굉장히 진짜 거북이 등 아파진다든가. 갈라지듯이 쩍 갈라지. 혹은 여성 같은 경우는 세제 같은 걸 맨손으로 쓰는 일을 자주 하다 보면은 엄지 손가락 같은데 피부가 위가 쩍 갈라지면서 막 굉장히 통증이 생기곤 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또 피부과 가셔야 이거 돼요. 아니 연고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나요? 연고로 해결이 네. 돼야 돼요. 연고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피부과 가시면 그냥 보통 스테로이드 연고를 크림류 이런 걸로 처방을 하고 뭐 보습제도 처방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좀 아주 심각히 강력한 이제 보습제도 같이 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요즘 그런 것도 하시면 아주 심한 건조증이 어느 정도쯤 해결이 될 거고요. 네. 네. 보습력이 좋은 그런 연고를 처방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그거를 자주 바르셔야 되니까 거의 뭐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계속. 손 같은 경우에 손 씻을 때마다 씻을 바르고 때마다. 네네. 발은 좀 창피해도
가끔 양말 벗고 자주 바르시고 바르시고. 이렇게 자주 바르시면 네네.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네. 네. 5501 원장님 저는 10년 전에 발바닥 티눈 빼러 피부과 다녀온 이후에 피부과 시술 같은 거는 생각도 않고 살고 있는 50대 아줌마인데요. 요즘 동네 아줌마들이 울세라라고 시술을 피부에 보험 들듯이 1년에 꼭 한 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물광주사도 유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울세라 시술과 물광주사 이런 거는 어떤 차이인가요? 울세라. 이 시술 드디어 시술이 나오면 이거는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자, 네, 예. 일단은 울세라는 네. 기계 상품명이니까 아, 이거를 그렇구나. 바꿔서 다르게. 이제 초음파 리프팅이라고 아,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울세라 말고도 국산으로 나오는 초음파 리프팅 기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 중에 어떤 기계 하나는 한국의 초음파 리프팅 시장의 80%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네, 국내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것이 훨씬 더 많이 쓰고 아. 지금은 아마 그 회사가 M&A를 당해서 아마 거의 외국 회사화된 것 같은데 네.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초음파 리프팅 기계들이 있으니까 네. 초음파 리프팅 기계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쓰냐면 우리 초음파로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네. 기계가. 네. 우리가 보통 초음파 그러면 진단 초음파 이렇게 배, 네, 네, 간 네. 보고 뭐 이러는 아. 거를 초음파로 쓰는데 네.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붙여서 세게 아프게 아. 그리고 어느 포커스 맞춰서 어느 부위 한 군데 즉 피부 아래쪽 몇 밀리미터 안쪽에다가 자극을?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해서 피부를 수축시키는 아.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피부가 전체가 이제 수축돼서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탄력 있어 보이나요? 예, 탄력이 있어 보이고 아. 그리고 시술 후에 뭐 6주에서 8주 기다리면 그 부위에서 이제 콜라겐 재생이 되니까 아. 보습도 물론 좋아지긴 하지만 이제 좀 젊어지는 거잖아요. 아. 이런 거를 이제 초음파 리프팅으로 쓰는 거니까 이 물광주사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제 아. 물광주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습을 신경 쓸 때 제일 이제 유명하고 중요한 물질이 뭐냐면 히알루론산이라는 많이 거거든요. 들어봤어요. 근데 예. 히알루론산이 강력한 보습제인데 이 우리가 필러라고 얼굴에 주사 맞는 네, 네. 그게 히알루론산이에요. 아.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이 좀 묽게 해서 이제 피부에 직접 주사를 놓는 거나 아니면 더 아. 묽게 해서 화장품에 들어가거나 이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물광주사라고 하면은 이제 보습제를 바르지 않고 주사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뭐 되게 그 비용이 그 비싼 화장품보다 오히려 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건조하면 한 번씩 가서 물광주사 맞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초음파 리프팅은 이 보습하고는 상관없이 네네. 주름이나 뭐 하여튼 리프팅이나 이런 네. 데 관여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잘 의사 잘 찾아서 아, 뭐 그렇구나. 이제 뭐 적당한 데 아니, 가서 시술을 받아보시면 주변에 되겠죠. 여성분들 진짜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아는 분이 수면으로 그 울땡땡을 네, 네. 하셨는데 음. 그 수면으로 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깨고 나서 화상처럼 이렇게 막 뭐 상처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막 쓰라리고 뭐 물집 같이 뭐 올라오고 화상처럼 입으셨다는 네, 네, 네. 거예요. 그거는 좀 위험한 거 아닐까요? 초음파 리프팅은 대개는 화상을 안 입어요. 그러면 시술자의 실수겠군요. 네, 아니면은 네. 다른 시술을 같이 하셨어요. 저런. 그리고 보통은 네. 보통은 이 초음파 리프팅이 대부분의 경우에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도 참을 만큼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저 오전에 환자 한 분 하고 왔는데 네네. 너무 무서워서 아직까지 시술을 못 받았다고 못했다가. 그러고 나서 막 완전 덜덜 떨고 왔잖아요. 네. 그러고서 하시면서 첫 방에 아프세요? 안 아프죠. 음. 그 보통 600샷 하거든요. 600방. 네.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저 원장님 더 해도 돼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 왜요? 그러니까 안 아파요. 대부분은 사람마다. 안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수면 마취 하지 마시고 그냥 맨정신에 그렇지. 하시면 필요도 혹시 없다. 뭐 의사 선생님 어떤 시술 하는지도 네.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네. 8241님 이제 흔히 그런 말 많이 이제 합니다. 물 많이 마시면 피부 촉촉해진다. 이거 맞는 말인가 하면서 하루에 물을 4리터씩 마시는데도 전 피부가 버석해 주셨는데 진짜 물을 마시면 좋은 거잖아요, 원장님. 네, 근데 물은 이제
이게 이제 인터넷에 한참 떠돌던 말이거든요. 네네. 네. 사리토. 요새 보면은 물 사리토 마시라고 아무도 안 그래요. 그냥 적당히 사리토를 마시는. 엄청나게 네, 마시는 거예요. 사실 네네. 예, 마시기 힘듭니다. 뭐 사리토를 어떻게 마시라고 그러니까요. 해. 술을 그러니까 사리토 먹으라면 먹겠는데. 네, 아유, 무슨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히 마시면 뭐 이렇게 적당히 마시면 되지 꼭 이렇게 마실 필요는 없고 네. 피부가 건조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이 잘 될 정도로 부족하지 않게 뭐 수분 섭취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건조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바디로션 한 번씩 더 그러니까 바르시면 제가 더 좋을 것 보기에 같습니다. 피부 촉촉해지려고 물 마시는 것보다 네. 보습제 바르는 게 훨씬 낫겠네요. 네. 자, 2903님. 저희 엄마 연세가 올해 66이신데 피부가 반질반질 주름도 별로 없고 정말 좋으세요. 비결을 여쭤보면 샤워할 때마다 이태리 타올 얼굴을 이건 아닌데. 문질문질 하시는 거라고 답하시던데 따라해도 될까요? 네, 어. 이태리가 한국에 와서 순환을 나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타월 때문에. 그 이태리에 가면 이태리 타월이 없다고 제가 네. 전에 말을 들었는데 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피부 장벽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네. 우리 몸은 이제 외부 물질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굉장히 강력한 장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장벽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 떠도는 그 많은 공해 물질 기타 그렇죠. 나쁜 막 것들이 다 우리 들어오겠죠, 피부를 몸으로. 통해서 네. 흡수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5분 정도쯤 그렇죠. 후에 죽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피부 장벽이에요. 벗겨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놔두셔야 놔두셔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각질이 탈락될 때까지 각질 탈락 주기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자연스럽게 탈락될 때까지 그냥 놔두셔야 피부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시면 안 돼요. 그 이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체육관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갈 때마다 오는 한 저기 60대 후반 정도의 여성이 계신데 거의 매일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증막에 가시고 또 열탕에 가시고 그렇게 세제로 닦으시고 매일. 좀 거의 매일 가는 생각이 과하다는 들어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계절마다 여름엔 별개지만요. 적절한 샤워 주기나 이런 그 조언을 주신다면 매일 씻어야 될까요? 과연 겨울에. 겨울에 사실은 이렇게 우리 몇십 년 전서부터 습관이 돼서 아파트라는 주거 환경이 되면서부터 거의 매일 씻는 거는 습관화가 돼서 네. 그것을 고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몸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기름을 닦아내지 않는 게 피부가 건강해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까요? 한 머리 감는 시간 빼고 몸에 네. 샤워하는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하다고 5분 생각해요. 정도? 네, 그 전신에 짧게. 거품 샤워를 하지 않아도 네, 되나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건조할 때면 비누 세제류는 딱 굵은 털 나는 데만 쓰면 되죠. 머리, 거기에는 네. 기름이 많이 나니까. 뭐 겨드랑이, 네. 사타구니 네. 이런 데는 기름이 많이 나고 냄새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는 세제를 쓰지만 쓰지만 팔다리, 몸 이런 데는 그러니까 물로만 물로만 예, 해도 물로만 된다. 간단하게 샤워하시고 그리고도 건조하면 팔다리에 보습제 바르시고 이러시면 그렇게 건조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겨울에는 가급적 그 세제를 많이 쓰지 마라. 네. 질문을 아니, 하나만 더. 땀 많이 흘리는 직업인데 여름에 특히 겨드랑이 주변이 시커멓게 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땀구멍이 막혀서 그런 걸까요? 7479님. 겨드랑이가 시커멓게 시커멓게 된다. 변하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여름에. 역시 피부과 진료를 받으셔야 받아보셔야 될 된다.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가 까매지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떠냐면 그 호르몬에 의한 질환 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특히 이제 비만이 시작될 때 피부가 목이나 겨드랑이나 이런 데 까매지거든요. 피부가 두꺼워져서 그러는 그럴 거예요. 수 있구나. 그러니까 네. 요거는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오늘은 이지함 피부과의 이유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